네, 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이번 주는 고향에 조금 다녀온다고 주식 투자일기를 토요일에 말씀드리지 못하고요.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지구 반대편 미국에서 긍정적이지 못한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요일에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CPI 지수라고 부르는데 2월은 전년 대비 3.1% 상승하면서 저번 달보다는 그래도 0.3%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가 전년보다 2.9% 상승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3.1% 상승했으니까 예상치보다는 0.2%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미국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상승률 2%까지는 약 1% 정도는 갭이 있는 것인데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락하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는 것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발표가 된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이 지수도 전년보다 0.9%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6%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CPI와 PPI 두 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2월 들어서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 이하로 내려간 적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달에 다시 상승하면서 이제는 4.3% 근처까지 국채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만 하더라도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기 금리 인하 전망이 대부분 사라졌는데요. 지금은 3월에도 동결, 5월에도 동결된다는 전망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 우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도 3월에 발표되는 지표에 따라서 조금 더 뒤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 한국장은 지난 금요일 미국장 영향으로 하락 출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주 코스피는 전주보다 1%더 올라갔는데요. 조금씩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2650포인트 근처까지 올라왔는데 이번 주도 PBR 낮은 종목들의 주가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왔던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ISA 계좌를 볼 텐데요. 이번 주는 두 종목을 추가 매수하였는데 먼저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DN 오토모티브가 주가가 하락하는 바람에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도 주가가 하락해서 100주를 추가로 매수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리츠 중에서는 JR 리츠를 가장 큰 비중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23년 하반기 배당금이 발표가 되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190원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195원으로 예상보다 5원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임대료에 적용이 되면서 배당금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여하튼 배당금 보고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JR리츠의 하반기 배당금 195원은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4.8%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간 배당금으로 385원을 지급하는데 연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9.5% 정도 되거든요. 리츠 중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걸 역으로 생각해보면 배당금에 비해서 그만큼 주가가 낮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JR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투자일기에서도 JR 리츠를 몇 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 리츠의 메인 자산은 유럽 벨기에에 위치한 빌딩입니다. 이 빌딩의 대출이 올해 말에 만기가 되는데 기존 대출금리가 약 1% 조건이라서 대출을 연장하면 대출금리가 꽤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리츠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비용이 늘어나니까 배당금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JR 리츠 내년 상반기 배당금부터는 늘어난 이자 비용이 반영되면서 배당금이 줄어들 가능성은 아주 높은 상태인데요. 이런 우려가 현재 주가에 선 반영되고 있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국채금리가 중요한데 최근에는 하락 추세였다가 이번 달에 다시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JR 글로벌 리츠 입장에서는 올해 금리가 최대한 하락해야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연장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만 배당금이 조금만 줄어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향후 금리가 어떤 수준으로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면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년에 주가가 4,000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4,000원 이상으로 올라왔고 최근에는 그래도 4,000원을 지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여하튼 저도 연금 계좌까지 다 합치면 JR 리츠를 약 4,000주 이상 모았으니까 이제 4,000원 이상에서는 추가 매수하지는 않을 생각이고요. 혹시나 주가가 4,0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그때는 조금 더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계좌 잔고를 보면 SK텔레콤 이번 주 주가가 꽤 올라왔습니다. 평단가 이하일 때 조금 적극적으로 담지 못했다는 게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요. 여하튼 이제는 3%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JR 리츠는 저번 주보다 약간 더 하락한 것 같고 이지스 밸류 리츠는 저번 주와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지스 밸류 리츠는 이번 달이 배당 기준일인데 배당락이 나와서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간다면 그때 조금 더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도 그럭저럭 한 주를 보낸 것 같고요. 맥쿼리 인프라는 저번 주보다 주가가 약간 내려왔는데 혹시 12,400원 근처까지 내려온다면 추가로 더 담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미국 테크 탑10도 현재 주가가 평단가 이상이긴 한데요. 주가가 1,5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평단가 이상이긴 하지만 일단 100주 정도를 추가로 담을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데리고 왔던 DN 오토모티브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기말 배당금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예상대로 기말 배당금은 2,500원입니다. 그리고 배당 기준일은 2월 29일이니까 2월 27일 화요일까지 보유를 하시면 기말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배당금 2,500원을 받는다면 현주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9%이고요. 연간 배당금은 3,000원이었으니까요. 연간 배당 수익률이 3.4%이기 때문에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배당금을 목적으로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DN 오토모티브는 이번 주에 주가가 조금 내려오면서 85,500원에서 10주를 추가로 매수를 했는데요. 혹시 배당락 전에 84,500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조금 더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배당락이 나오면 아마도 평단가 아래로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때도 조금 더 담아보면서 일단 1,000만원 정도까지는 수량을 채워볼 생각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은 내일 분배금이 지급되는데요. 첫 분배금으로 92원이 지급되니까 혹시 이 종목을 13일에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분배금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계좌인데요. 커버드 콜인 JPI와 JPQ를 배당금 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배당금이 나올 때 빼고는 매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매매는 없었고요. 주가를 보면 JPQ는 약 6%, JPI는 약 2% 정도 상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하튼 매달 두 계좌에서 각각 한 주씩 모을 생각이니까 올해 두 종목을 각각 24주씩 추가로 담아볼 생각인데요. 너무 많이 보유해서 배당금을 많이 받는다면 개인적으로 세금과 건보료 이슈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까지는 꾸준하게 모아보고 내년 이후부터는 세금을 고려해서 어떻게 해볼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